21장 상품 검색 로직입니다. 21장 상품 검색 로직에서 카테고리 탐색을 할 수 있는 구조체를 구성을 하는데, 계층형 카테고리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할 건데요. 실험용으로 XML 문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XML 문서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동적 화면 제목을 구형을 하는데,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이 선택된 카테고리가 화면 제목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상품 목록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겁니다. 이 상품 목록 검색 레이아웃을 분리해 보면 상품 검색 폼이 있고, 그리고 행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상품 목록을 화면에 출력하는 상품 목록 아답터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 목록 아답터를 이용해서 상품 목록을 화면에 출력하는 액티비티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XML을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가상기기에서 실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상품 목록 21장에서의 핵심 로직이라고 한다면은 주의할 만한 게, 디자인적인 면에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객체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이제 상품 폼, 검색 폼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게 기술 사항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목록을 출력하는 이 행 레이아웃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구성하는데, 이 부분도 기술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는 행 레이아웃을 목록에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목록 아답터, 이 목록 아답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계층형 카테고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탐색기는 메인 화면에 쇼핑 탭을 클릭을 했을 때 쇼핑 카테고리가 출력되게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 메인 사이트 .java 파일을 먼저 검토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사이트 .java 파일을 열어보시면 3개의 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공지사항 탭, 하나는 정보 탭, 그리고 하나는 쇼핑 탭인데, 쇼핑 탭을 클릭을 했을 때 쇼핑몰 카테고리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한 탭이 메인 메뉴 3일 경우, 이게 이제 쇼핑 탭인데, 쇼핑 탭일 경우는 Find by View ID에 의해서 탭 버튼 객체를 가져와서, 버튼 객체는 이거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을 가져와서 이 객체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처리를 했고, 그리고 카테고리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이 카테고리 클래스 객체가 화면에 출력되게, 데이터와 함께 매핑돼서 출력되게 하려면 get XML 데이터 리스트 메소드를 호출해야지 화면에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체, 카테고리를 실행하는 이 구조체를 기억을 하시고 상세한 로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출력하는 로직은 category.java라는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미 앞장에서 설명이 이루어졌고요. 이 중에서 계층형 카테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한 로직이 있습니다. 먼저 util.java 클래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구문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객체명은 cms util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get xml 데이터 리스트를 호출하는 부분에 현재 지정된
카테고리 목록을 호출할 때 지정된 분류가 뭔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액티비티에서 get intent라고 호출한 다음에 get extra, string extra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달된, 이전 화면에서 전달된 sort라는 변수의 값을 받아와서 이 sort라고 변수에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값 중에서 null to empty라는 객체 메소드를 호출했죠. 전달된 변수가 없을 경우는 null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empty 값으로 처리를 해서 null 포인트 오류를 피하기 위한 그런 로직입니다. 그리고 sort라는 거는 위에서 public으로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 sort 값에 대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데이터를 받아올 때 서버 URL 정보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category.php를 호출을 하되 get 방식으로 지정된 sort 코드 값을 code라는 변수에 대입을 시켜서 주소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카테고리 리스트 아답터, 카테고리 리스트 아답터 부분에도 구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인텐트를 통해서 구문을 추가를 하는데, 이 카테고리 인포라는 부분, 메소드 부분이 카테고리 리스트 중에서 사용자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을 경우죠. 그랬을 때 화면 전환하기 전에 탭 id 값으로 탭3를 라고 이렇게 변수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sort, 분류명으로 현재 선택한 분류 코드 값을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subject라는 변수에 현재 선택한, 사용자가 선택한 카테고리 이름을, subject 이름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start activity를 해서 화면 전환을 하도록 저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카테고리 PHP에서도 지정된 카테고리 이하의 카테고리 데이터가 나타나도록 XML에 수정을 했는데요. 구조를 보시면, 수정된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코드 값에 01로 던졌을 때만 처리를 했는데, 전달된 코드 값이, 분류 값이 3자 이상일 경우, string lang이라는 메소드는 함수죠. PHP 함수는 이 문자열에 대한 총 문자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 길이가 3 이상일 때는 하위 카테고리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상위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상위 분류라는 데이터도 같이 포함해서 출력되도록 구문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카테고리에 대한 제목은 상위 분류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상위 카테고리로 이동하게 한 거고, 자, 상위 카테고리로 이동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려면 이렇게 메인 사이트 액티비티를 호출해야 되죠. 그래서 메인 사이트 액티비티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분류 코드명으로는 현재 전달받은 분류 코드에서 앞에 3자리 값만 출력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설명이 나오네요. 분류 코드가 01.01이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상위 분류 코드는 01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01.01.01이라는 분류를 선택을 했을 때는 상위 분류 코드는 01.0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동될 수 있게 코드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분류 코드가, 선택된 분류 코드가 01.01일 경우에는 이게 도서 분류 코드인데요. 현재 샘플에서는 그럴 때는 01.01도 나타나고 01.01도 나타나고 01 분류도 나타나고, 그리고 전체 분류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류도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코드를 더 추가를 했는데, 현재 선택된 코드가 01.01 등등이면은 이거나 또는 선택된 분류 코드가 없을 경우, 그럴 때는 도서 분류, 최상위 분류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건 처리가 돼 있고, 그리고 각 카테고리마다 이제 조건들을 다 추가를 했죠. 선택된 분류 코드가 01.01.01일 때 01이고, 그리고 01.01이 아니면은 01이면이죠. 제가 혼돈을 했네요. 그럴 때는 도서 프로그램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01.01.01이라는 메뉴는, 카테고리는 지정된 카테고리가 분류 코드가 01.01.01일 때 이거나 또는 01.01을 선택했을 때도 이 카테고리가 출력되게 해야 된다라는 PHP 구문을 구사한 거죠. 마찬가지 01.01.02 같은 경우도 지정된 카테고리가 이거이거나 또는 이거일 때 출력되게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음반 같은 경우는 분류 코드가 01.02이기 때문에 지정된 분류 코드가 01.02거나 또는 지정된 분류 코드가 없을 경우 출력되게 이렇게 PHP 구문에서 적당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될 때는 실제 구문하고 좀 틀리겠죠. 근데 XML이 어쨌든 출력되려면 뭐 이런 구문이어야 된다라고 수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XML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코드 값이 없이 요청됐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category.php를 요청을 하되 코드 값이 없으면은 최상위 분류 2개만 나와야 되죠. 그렇게 나오게끔 XML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1.01 하고 01.02 카테고리만 출력되게 XML이 구성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도서 카테고리고 두 번째 거는 음반 카테고리가 이렇게 출력되게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테고리를 호출을 하는데, 현재 지정된 카테고리가 01.01 이하가 출력되게 요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도서 카테고리, 그리고 도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그리고 도서 그래픽 카테고리가 출력되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상위에는 01, 그리고 그 다음에는 01.01, 그 다음에 01.01.01, 그리고 01.01.02 데이터, 카테고리 데이터가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뎁스를 한 번 더 들어가 봤죠. 01.01.01을 요청을 했을 때는 그 하위에 서브 카테고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 분류라는 메뉴가 위에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하위에 도서 프로그램이랑 코드 이 분류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XML 구조를 보면은 01.01에 대한 메뉴가 나타나고, 그리고 01.01.01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XML에 대한 테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제목. 사용자가 카테고리 목록에서 카테고리를 지정하면 카테고리 화면이 출력이 될 때 상단 화면에 대한 제목이 지정된 상위 카테고리명이 출력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탑.자바에서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외부 클래스에서 이 탑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setTit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 제목을 바꿔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제목 이름을 이렇게 받아오면
액티비티에서 탑 타이틀이라는 이 화면 제목에 대한 객체를 호출을 해서 탑 타이틀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 탑 타이틀 점 set 텍스트를 이용해서 화면 제목을 교체하는 그런 메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몰 리스트 점 자바라는 클래스를 구성을 하는데, 이미 앞 과정에서 이 파일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은 확대해서 봐야겠죠. 레이아웃은 몰 언더바 리스트 .xml이라는 레이아웃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가 작동되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이전 화면에서 전달된 전달 변수를 받기 위해서 get intent 메소드를 이용했고, 여기에서 getString extra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sort 값, 분류 값을 받아왔죠. 그리고 subject, 분류명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변수 sort, 그리고 sort name 이라는 변수에 기록을 했고, 탑이라는 클래스의 메소드 하나가 추가했었죠. tab.setTitle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달받은 분류명을 화면 제목으로 출력하게 구문을 추가했습니다. 상품 목록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품 목록 레이아웃은 이전 장에서 몰 언더바 리스트.xml 파일을 만들었었죠. 여기에 검색 폼을 추가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목록을 출력하는 행 레이아웃은 몰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row.xml이라는 파일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 폼을 구성을 하는 과정이죠. 몰 언더바 리스트.xml 파일을 열어보시면 앞으로 구성해야 될 부분이 이제 상단 메뉴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폼 영역을 정한 다음에 그 안에 상품 분류 버튼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 그리고 검색 버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리스트 뷰라는 객체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웃라인에서 확인을 해보면 전체 레이아웃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단 메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밑에는 리스트 뷰가 들어가 있고, 검색 폼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감싸고, 왼쪽에서부터 상품 분류 버튼이죠. 상품 분류 버튼, 그 다음에 검색어 입력란, 그리고 검색 버튼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속성을 보면 디자인 편집기에서 보면은 이제 레이아웃 빌로우라는 속성에 탑을 설정을 해서 이 탑 객체 밑에 배치되도록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높이는 40dp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탑마진은 5dp로 설정을 해서 이 상단과 이렇게 5dp 정도 떨어지게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위더스는 필 페런트로 해서 가로 방향으로 화면이 꽉 차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류 버튼 요 설명은 지금 빠져 있네요. 그냥 바로 여기서 보죠. 상품 분류 버튼은 그냥 일반 객체 속성대로 배치를 했고요. 이 검색어가 중앙에 가로 방향으로 꽉 차도록 배치되게 하는 방법인데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속성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객체에 대한 속성 중에서 주요 속성이 Layout to Left of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으로 서치 버튼을 선택을 했죠. 왼쪽에 레이아웃에서 이 검색 버튼 옆에 왼쪽에
이 검색어 입력란이 배치되도록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layout to right of라는 속성을 sortbtn은 이 버튼이죠. 이 버튼 오른쪽에 이 검색어 입력란이 배치되도록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위더스 값을 fill parent로 하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도록 가로 방향으로 그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세 개의 속성이 레이아웃 구성하는데 핵심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소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검색 폼을 설정을 하고 있죠. 이 객체에 대한 아이디는 search layout이라고 정했고, 위더스는 fill parent, 화면에 꽉 차도록. 그 다음에 탑 메뉴 밑에 배치되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below를 탑으로 이렇게 설정했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높이 값은 40dp, 상단 마진은 5dp 설정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품 분류라는 버튼은 id 값을 sortbtn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 12dp로 정하고 있죠. 그리고 위더스는 이 버튼의 글자 길이만큼 차지하도록 랩 컨텐트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검색어 입력란은 edit 텍스트로 정의를 하고 있고, 하이트는 fill parent, 그리고 위더스도 역시 fill parent로 설정을 하되, layout to left of라는 속성으로 서치 버튼 왼쪽에 배치하도록 했고, 그리고 layout to right of라는 속성으로 sort 버튼, 분류 버튼 오른쪽에 입력란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id는 prod keyword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검색 버튼을 배치를 합니다. 검색 버튼의 객체명은 search btn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layout align parent right을 true로 주면 레이아웃 안에서, relative layout 안에서 맨 오른쪽에 배치가 되도록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검색 폼에 대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 레이아웃을 디자인하겠습니다. 행 레이아웃은 mol list raw.xml 파일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죠. 거기에서 mol list raw.xml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이 디자인 구성을 보면 전체를 relative layout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배치했던 게 상품 이미지가 나타날 영역, 이미지 뷰 객체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상품 정보에는 상품명, 분류명, 그리고 가격, 요약 정보까지 한 텍스트 뷰에다가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로 묶어주고, 상품명은 이렇게 이 객체, 텍스트 뷰 객체에 설정을 했고, 각각 항목을 이렇게 한 줄씩 배치를 한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아웃라인하고 같이 보시면은 전체를 이렇게 로우 객체라는 거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전부 다 묶었죠. 그리고 상품 정보, 상품 이미지를 prod.img라는 객체명으로 해서 이미지 뷰 객체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제품 정보에 대해서 묶어줬는데, 제품 이름, 분류명, 가격, 그리고 요약 정보까지 해서 묶어줬죠. 그 부분이 바로 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었는데요. 레이팅, 그리고 레이팅 텍스트라는 텍스트 뷰 객체를 두 개를 뒀는데, 이건 이제 사용자들이 평가했을 때 이 평가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레이팅은 이제 인기도가 얼마나 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상세 보기 버튼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특성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은 왼쪽에 있는 상세 보기 버튼과 겹치지 않고, 그리고 이 객체의 왼쪽에 있는 상품 이미지 영역과 겹치지 않게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레이아웃에 대한 속성 중에서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레이아웃 to left를 디테일 버튼으로 잡고 to right를 prod.img 객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width는 fill parent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이 객체와 이 객체 영역에 겹치지 않게 여기에 있는 영역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에서 살펴보면 전체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묶어줬고 객체명은 row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미지, 상품 이미지는 객체명을 prod.img라고 정의를 했고 기본 소스는 블랭크라는 이미지를 출력하게 설정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미지 배치할 때 주의할 점은 스케일 타입을 fix xy를 속성을 주면 이미지가 원래 사이즈가 이제 크거나 작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미지 사이즈는 80dp, 100dp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이 칸 안에 축소되거나 확대돼서 배치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스케일 타입을 속성을 꼭 주셔야지 이미지가 올바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묶어줬다 그랬죠. 리니어 레이아웃은 주요 속성이 right of를 잡아주고 그리고 left of를 잡아준 다음에 width를 fill parent로 하면은 그 두 객체 가운데의 영역을 잡게 된다고 했죠. 객체명은 prod layout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객체들이 세로 방향으로 정렬되게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prod name, prod sort, prod price text, prod brief라는 이런 객체들을 텍스트 뷰 객체들을 배치했습니다. 자, 각각의 객체를 배치를 하는데 기본 값으로 상품명이라고 나왔죠.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 값은 액티비티에서 변경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객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상세히 기술이 되고 있죠. 그리고 분류명이 나오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볼 부분이 ellipsized end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명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길 때는 맨 끝 부분이 점점점 이렇게 출력되도록 ellipsized를 end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상품명 크기는 좀 크게 14dp로 설정을 했다는 점. 그리고 분류명 쪽에서는 분류명도 역시 ellipsized end를 잡아줬죠. 그리고 분류명은 여러 줄로 출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lines를 1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볼까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죠. 가격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한 상황은 안 보이고요. 색깔을 연한 회색으로 했다. 그리고 사이즈는 문자 사이즈는 12dp로 설정을 했다. 요약 정보 역시 요약 정보는 죄송합니다. 요약 정보는 3줄까지 출력될 수 있게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ellipsized는 역시 end로 잡아줬고요.